자, 드디어 결승행 마지막 관문 10회차 방송분부터가 준결승 1라운드,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 준결승 진출행에 있어서 여전히 말이 많고 논란이 크고 시끄러운 상태이지만 일단은 결승행에 나와 있는 결과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번 9회차 시청률과 또 드디어 맞붙게 되는 1위 후보들의 대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이 예고편이 딱 나가자마자 아시겠지만 이제 생방송만을 제외하고선 이미 녹화 촬영이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방청 신청이 끝났고 생방송 투표를 하는 그 회차에만 아마 남겨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방청객들의 증언이 나올 만큼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 많은 가수들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 맞대결 구조가 독특하다. 대망의 준결승 서막에 오른다 라면서 진출자들의 얼굴이 쭉 공개가 됩니다. 한 명 한 명 정말 쉽게 올라온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올라온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특별 편성 무대를 살펴보니 독특해요. 전설의 선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전드로 불리우는 이 가수들이 선택한 인원들과 함께 무대를 펼치게 된다. 요것 좀 말씀드릴게요. 9회차 말씀드리기 이전에 10회차 준결승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트리오 무대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레전드 한 명과 참가자가 한 명씩 펼쳐지는 총 3명의 합동 무대가 펼쳐진다. 그래서 레전드가 고른 가수들이 격돌을 하게 되고 결승행 티켓은 단 10장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번 준결승전에 살아남은 참가자가 14명입니다. 근데 10명 진출이면 탈락자는 4명이 된다. 결국 결승전은 탑10을 만들어서 탑7을 뽑는 요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측 부분이 딱 들어맞는 부분이죠. 제 리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뽕뉴스가 그렇게 예측이 틀리진 않는구나 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승행 티켓 단 10장이 남겨진 상황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레전드들과 무대가 펼쳐져요. 예를 들면 손태진 씨 같은 경우는 이대관 씨와 함께 무대를 펼치는 것 같고 박정현 씨도 마스터로 등장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마 장르의 벽을 허무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트로트에 집중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장르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명전설 입장에서도 트로트 가수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성리 씨도 그렇고 하루 씨도 그렇고 아이돌 출신도 많고요. 뭐 일반 대중 가수 출신도 많습니다. 그러니 무명전설이 꼭 트로트여야 한다 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레전드들과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펼칠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무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무대로 최종 결승 진출자를 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뭐 개별 무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결승까지 단 한 번의 무대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모든 것을 걸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 거라면 준결승전이 1, 2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한 번의 무대를 펼치고 결과 발표를 하며 바로 결승전 무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전드들과 함께 팀을 하다 보니 이게 14명이니까 해봐야 2명씩 했을 때 몇 팀입니까? 7팀의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생각보다 한 편만에 무대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편에 결과 발표가 되면서 아마 또는 한 편만에 무대 다 끝나고 결과 발표까지 되면서 결승전 진출자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10회차가 준결승전이 될 수 있고 이게 10회차 결승전이 11회차 그리고 12회차에 생방송 또는 11회차에 생방송 무대까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개가 빨라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지금 정연호 씨와 함께 대결을 펼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레전드 1명과 참가자 2명. 딱 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무대를 펼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됩니다. 결국 이 한가락 씨와 지금 박한별 씨가 맞붙게 됐어요. 두 사람 다 굉장한 실력자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가수들도 실력자지만 실력 하나만으로 올라왔다라고 할 정도로 화제성보다는 실력으로 올라온 실력파 가수 2명이 또 맞붙게 됩니다. 요번에 이 무명전설 제작진들이 굉장히 판을 잘 짰다. 뭐 이것도 아마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굉장히 흥미로운 무대가 맞대결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10회차 최대 맞대결 무대는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리 대 하루, 하루 대 성리. 자, 이 무대가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계실 거고, 아마 예고편을 보시자마자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셨을 겁니다. 이 곽영광 씨도 이룬혜 씨와 대결을 함께 펼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온 장면이 바로 하루 씨가 열창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성리 씨가 열창하는 무대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대결이 준결승전에 시청률 그냥 한번 대박 내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좀 보여진다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결승전에서 펼쳐져도 재밌었겠지만 그 전에 두 가수가 한 번은 제대로 맞대결을 펼치는 것이 결승 무대 때 또 하나의 묘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준결승 무대가 마지막 1대1 대결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리오 형태로 레전드 1명을 두고 펼쳐지는 무대이기는 하지만 한국 대결처럼 두 가수가 나란히 맞붙는 모습은 이 준결승전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10명이 올라가서는 1대1 대결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 무대를 펼쳐서 점수 합산과 생방송 문자 투표로 순위가 나뉠 거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결승전보다도 보는 재미는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준결승 라운드다. 굉장히 이거 기대를 많이 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두 가수 중에 한 명은 탈락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패배를 하게 된다면 7명의, 그러니까 14명 중에 7명이 합격을 하고 7명이 탈락 후보가 돼서 최종 3명만 추가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7명은 직행을 하고 7명은 탈락 후보를 가서 3명만이 추가 합격을 하게 된다. 둘 중에 누가 그렇게 되던지 간에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안고 결승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느냐? 둘 중에 한 명이 최종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둘 중에 한 명이 패배를 한다면 추가 합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누가 패배를 했을까? 누가 패배를 했을까? 이게 지금 팬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마스터단이 경악을 하고요. 드디어 나란히 서서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정말 보면은 지금 이게 성리 씨와 하루 씨의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거든요. 이 제작진이 참 이 구성을 잘 짰습니다. 딱 요렇게 해가지고 누가 떨어질 것처럼 나올 것이냐. 빨간불과 검은불이 오가면서 요렇게 연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탈 수밖에 없다. 근데 놀라울 만한 모습이 예고편의 결과로서 공개가 됐어요. 결승 확정 아니면 탈락이다. 그래서 성리 씨는 굉장히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잡혔고, 하루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초조한 모습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보이시죠? 이게 스포일러를 하려고 한 건지,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탑 프로단의 점수와 국민 프로단의 점수가 결승 확정이라면서 살짝 남겨져 있는 모습이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로 한 건지 제가 스크린샷을 찍다가 얻어 걸린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어느 정도 모습이 드러나 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점수가 하루씨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다 눈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345, 345, 345. 여기도 보면 이창민 씨가 900, 900, 900.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넣어놓은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놀라웠던 건 이제 같이 대결을 펼치다 보니까 어쨌건 합동 무대를 서야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국 대결을 펼치게 되면은 대다수가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느냐, 우리 둘 다 잘해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를 받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팀처럼 가면서도 경쟁자이면서도 굉장히 그 애매한 감정선으로 무대를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리 씨하고 하루 씨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무대 결과 발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 지금 이것 때문에 성리 씨 팬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지금 성리 씨에게 있는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와 형이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가족들의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라면서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이게 절대로 긍정적인 반응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성리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고편이 끝나게 되고 마지막에 보면 아예 좌절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야, 이거 성리 씨 팬분들이 볼 때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 흐름이 뭔가 좋은 흐름이 아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실 거예요. 자, 모르긴 몰라도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히 탈락 후보로 가게 됐고, 예고편만 놓고 봤을 때 성리 씨의 패배가 상당히 짙어 보이는 모습이다. 근데 또 모릅니다. 이게 또 아시겠지만 이 대결에 관객 점수가 포함이 돼요. 제가 9회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객 점수가 정말 미묘한 차이로 승부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자, 어찌됐건 이번 9회차 때에 나온 무명전설의 시청률을 본다면 지금 무명전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같은 시간대에 방영하는 라디오스타가 8%를 기록할 때 무명전설은 31.3%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시청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시청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것이 남아있는 준결승전, 결승전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준결승, 결승전 시청률은 이미 폭등을 예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봐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성리와 하루씨의 대결 카드만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무대를 특히 보면서 20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가창력과 다른 선배 가수들에 비해서 일취월장하는 실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전에 나올 만했었다. 이 응원하고 있는 최우진, 신성 두 사람의 눈이 붉어졌고 결국 이 두 사람은 최종 탈락을 하게 되긴 했지만 정연호 씨가 그만큼 에이스전에 나갈 만한 실력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최우진 씨가 대국민 투표 3위를 하고 있었던 가수인데 제 예상대로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가사 실수라는 부분에서 감점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최우진 씨를 살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논란이 없었을까요? 최우진 씨에게도
마냥 좋은 그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가사 실수로 인한 결정타가 좀 돼버리지 않았나. 근데 이 예상을 뛰어넘는 팀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맹렬하게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어찌됐건 무대가 끝나고 나서 강문경 씨가 진짜 발음을 좀 신경 쓰면 완벽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932점을 받습니다. 처음엔 이 점수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점수가 정말 높은 점수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등장한 김태훈 군이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사실 제 실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916점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심쿵단은 저는 거의 하순위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태훈 군이 어린 나이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장한별 씨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 딱 하나 못 맞춘 게 있다면 바로 장한별 씨거든요. 저는 장한별 씨가 이번에 정말 일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제 예상대로 유지우 씨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결국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고 장한별 씨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 채 무대에 올라서 불렀던 묻어버린 아픔은 정말 노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능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답게 마스터들이 보는 표정과 같은 가수들의 표정도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이 많았고 댓글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래 제목이 뭔가요? 이번 라운드 1등 예상합니다. 참가야중 최고 실력자입니다. 본인 곡처럼 소화하네요.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주현미의 마스터도 푹 빠졌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 고음이 막 폭발하는 이 과정. 근데 약간 마스터석에서 너무 감정이 좀 과유불급이 있다. 그것만 조절한다면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다. 라고 극찬해 봤습니다. 근데 점수가 좀 아쉽게도 928점을 받아요. 저는 이 점수가 정연호 씨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지 못했고 결국 장한별 씨가 굉장히 안타까운 점수가 나왔는데 저 같은 일반인들은 저게 노래인가? 무슨 노래지? 싶었습니다. 뭐 마스터석과 전문가들이 볼 땐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괴리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술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있어야 대중적인 작품성까지 인정받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뭐 예술인을 뽑는 게 아니라 명인을 뽑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대중가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창민 씨의 선곡이 좀 굉장히 과유불급이었다. 감성이 좀 더 많아야 하는데 발음과 세기를 줄여서 부드럽게 불렀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점수는 말도 안 되는 1위 940점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점수거든요. 저는 솔직히 900점 넘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940점이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벙쪘고 다른 가수들도 좀 표정이 순간 굉장히 굳었습니다. 하필 또 하루 씨가 자기가 노래 부르기 전에 고득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 씨가 아무래도 팀전에서 1등을 한 팀의 에이스이기도 하지만 하루 씨의 이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셨던 어머님과의 사연까지 나온 건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도 피아노 연습을 하고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자 이런 모습들이 좀 길었습니다. 이건 뭐 하루 씨의 잘못이 아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청자 댓글에는 하루 밀어주기 하려고 방송 분량 늘린다라는 말이 또 나왔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공평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하루 씨가 이제 노래를 불렀죠. 마스터분들이 부담이 있더라도 마스터석은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마스터들의 점수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작진분들이 밀어주기 한다라는 의혹 논란에서 조금 짐을 덜어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 남진님이 같은 소속사라서 하루 씨에게 점수 많이 준다고 하는데 막상 점수를 까봤더니 만약 남진님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밀어주기 논란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가는 게 맞지 않나. 어찌됐건 그 논란 속에 결국 곽영광 씨까지 등장을 했지만 곽영광 씨는
915점을 받으며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 발표가 쭉 있었죠. 6위에는 제 예상대로 무명의 영광, 4위에는 낭만 이치우, 3위에는 심쿵단, 그리고 단 2점 차로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성리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루 팀이 2점 차이로 승리를 하면서 1, 2등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창민 씨가 추가 합격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에 추가 합격자 중에 에이스전 무대에 서지 않은 가수 한 명도 없습니다. 에이스전 무대에 나온 가수들은 다 추가 합격을 했어요. 그게 제가 볼 땐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그리고 정연호 씨, 장한별 씨, 그리고 성리 씨, 그리고 곽희성 씨. 곽희성 씨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니 이우중, 유지우 내버려두고 왜 곽희성이 합격했어? 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룬혜 씨가 추가 합격을 했고 곽영광 씨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락 씨가 추가 합격을 하면서 14명이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탑3 결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장한별 씨가 3위를 차지했고 2등에는 등이 높다. 하루씨 팀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겠지만 예고편에서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살짝 공개되어져 있는 순위들을 살펴본다면 맨 하순위에 있는 팀의 팀명 자체가 사실 4글자가 아닌 5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위와 4위 팀에 있는 이 글자 수가 5글자의 팀, 2위, 3위에 있는 팀의 글자 수가 4글자인 팀. 그래서 떼창민국이랑 심쿵단이 아마 2위, 3위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될 것 같고 결국 1등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5글자의 팀, 하루 온종일 팀과 유명이찌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무명특공대 요렇게 배치가 되는데 자, 무명특공대가 4위와 1위를 하기에는 사실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있었던 이 유명이찌우 팀 자체가 거의 3위에 해당하는 팀 메들리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한별 씨가 지금 순위를 뒤집었다 안 뒤집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마자 또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 잽싸게 베껴가지고 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아마 제 분석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 하는 거겠죠. 장한별 씨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일을 내긴 내겠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하루 씨의 하루 온종일 팀이 1위를 사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 전체 순위의 4위로 랭크된 5글자의 또 다른 팀인 이 순위에 가게 될 것이냐. 근데 여기에 무명특공대 팀이 있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1등과 4등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 1등에는 아마 하루 온종일 팀 아니면은 인씨 탈락이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영태 씨가 결국에는 마찬가지의 실수로 인해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떼창민국에서는 결국 탈락은 좀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한가락, 신성, 그리고 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탈락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좀 볼게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사실 강태관 씨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방송에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곽영광, 강태관. 심지어 곽영광 씨는 리더인데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강태관 씨가 인지도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결국에는 최우진, 강태관 두 사람이 떨어지고 한가락, 신성이 남게 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무명특공대에서는 리더를 했기 때문에 곽영광 씨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나머지 지영일 씨라던가 여러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팀전을 해낸 곽영광 씨와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인지도를 쌓고 있는 사실상 이룬혜 씨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런 멤버들이 아마 살아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4명의 가수니까 이제 하루 온종일 티와 유명 있지요 팀에서만 누가 탈락하고 누가 올라가느냐만 결정이 되겠죠. 그 두 팀, 둘 중에 한 팀이 1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 씨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가수 활동을 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아침마당에 등장을 하면서 하루라는 가수의 이름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기존에 앨범을 발매했고 트로트 가수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성리 씨처럼 아이돌 가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방송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가 아니었나. 근데 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실상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연 오디션에 나오거나 방송 활동을 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거 임영웅 가수가 이제 한번 엄청난 신화를 만들었고 영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다 거쳐갔었던 관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하루라는 가수가 제가 뭐 기사도 찾아봤고 여러 방면을 봤지만 무명전설에 나오기 이전에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침마당 프로그램이었다. 근데 이 이후에 등장한 이번 무명